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하는 이세경입니다. 예. 현재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움학원 그리고 기타 학원에서 여기 대치동 여러 학교별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고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련학과 졸업했고요.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러 어려운 고민들 하실 텐데 전달드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요, 이 지구과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말씀드리고 내신으로서 지구과학이 근방의 학교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안내를 드릴게요. 아마 이제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궁금해한 것 역시 성적이라는 키워드에서 질문이 조금 다른데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나올지, 성적이 어떻게 해야 오를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질문이 다양하시고 강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좁혀지는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두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구과학이 수능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또 성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전통적으로 매년 응시 인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만 명 제일 많이 선택을 했고요. 올해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지구과학이 15만 명 제일 많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 늘었는데 과탐 선택 이율이 조금 줄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탐으로 조금 넘어간 영향이 있겠죠. 여기 왼쪽은 이제 지원자 숫자고 오른쪽은 성적인데 1컷만 가지고 왔는데 매년 지구과학 1컷이 제일 낮았어요. 특히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았어요. 42점. 42점이라는 게 체감으로 어떻게 와닿냐면은 보통 저희가 45점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평이한 시험이고 45부터 내려가면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인데 42점까지 내려갔다는 의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시험장에서 멘붕이 오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매년 제일 어려웠고요. 선택자 수는 제일 많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등급 환산 인원은 제일 많고요. 그리고 1컷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타 과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 보니까 표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얘기였고 작년에 갑자기 쉬워졌어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쉬워졌는데 이 점수,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42점 정도 나오는 시험은 단순하게 시간이 모자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줘도 학생들이 조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이었고 약간 좀 물리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기점으로 거의 학생들한테 눈에 익숙한 유형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평이한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컷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수능 이후인데 수능 이전에 여러 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때는 요칸을 비워뒀어요. 비워둔 다음에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컷이 좀 내려갈 것 같고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시험들은 시간이 주어져도 풀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그런 킬러였다면 올해는 마지막 장에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간 부족 때문에 내려가는 컷이에요. 대신에 마지막 페이지는 계산 때문에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컷이 내려갔지만 1, 2, 3페이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는 쉽고 마지막 페이지는 까다롭고 그래서 컷이 내려갔고 이런 시험의 특성은 1컷은 내려가지만 2컷하고 3컷이 좁혀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상위권들이 아마 굉장히 몰려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달라요. 지구과학은 점차 쉬워지고 있고요. 그 쉬워진 지구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마 올해 어렵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내년은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목의 구체적인 성격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단원수가. 타 과목에 비해서 많고요. 20단원이 넘어가요. 소단원으로. 수능 기준으로는 20문제가 나오는데 20단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단원은 두 단원을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수능에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을 주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게 고3의 관건이고 고2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비 고2 입장에서는 수능은 단원당 주요 개념이 나오지만은 내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단원에서도 꼼꼼하게 여러 구석구석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부분의 학교가 순서를 이렇게 뒤섞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특성이 있는데 단원의 성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으로 보았을 때요. 자, 첫 번째 중간고사. 첫 번째 1학기 끝나고요.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고 할 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요. 단원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앞부분은 쉽고요. 전체적으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 대단원으로 1단원은 지구라고 그래서 고체지구라고 그래서 잘 아시는 어떤 지구과학의 어떤 이미지들, 암석들, 여러 가지들 암기해야 될 것들, 지엽적인 내용이 많고요. 2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수능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고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3단원은 우주단원이라고 해서 지금 학생들하고 기말고사 과정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계산이 등장해요. 물리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단원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느끼고요. 한 단원당, 대단원당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킬러 문제가 있어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킬러가 있습니다. 앞보다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험 안에서도, 같은 단원 안에서도 중간고사는 기말이 어렵고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어떤 내신 대비로서의 첫 번째 관심사는 첫 번째 중간고사잖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이 제일 쉽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시험 중에 제일 쉬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출제하시려는 게 아니라 단원의 성격 자체가 조금 평이해요. 그런데 첫 번째 중간고사는 가장 긴 시간 대비를 해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11월인데 11월, 12월, 내년 3월, 4월까지 거의 5개월 이상 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단원은 쉬운데 가장 쉬워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중간고사 뚜껑을 딱 열면은 첫 번째 시험에는 고득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교는 100점자들이 속출을 해요. 그래서 내신 대비의 관점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의 중요성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첫 번째 시험을 약간 삐끗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등급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시험이 쉽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쉬운 시험일수록 어렵다. 실수를 줄여야 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려워지는 뒷부분보다 지금 영상을 듣고서 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쉽고 가장 긴 시간 대비하고 좋은 성적 받아야지 1년 갈 수 있고요. 물론 앞부분보다 뒤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등급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간고사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수업의 대략적인 안내인데 처음에 이제 저하고 개념을 정리하고요. 개념을 바탕으로 과제로 나가는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대비를 하죠. 이 페이지는 겨울방학 특강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내신 대비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저한테 이제 알려준 학생들의 어떤 후기들인데 잘 봤어요. 이 친구도 만점이고 이 친구도 만점이고 저하고 내신 대비부터 해가지고 고3까지 갔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점으로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작년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의 피드백이고요. 아직 올해는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주겠죠. 특히 저한테 가장 소중한 후기가 가장 마지막 후기인데 이 후기를 보시면은 이 학생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만점을 받았는데 저하고 5등급으로 출발을 했어요. 메가스터디에서 만난 학생인데 5등급으로 만났는데 마지막까지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만점을 받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 물리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은 중위권 학생들 또 그 밑에서 출발하더라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특성으로 바뀌었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성격을 말씀드렸으니까 시험 대비, 내신 대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인물을 주고 자료를 준 다음에 모 학교의 작년 시험에 대한 첫 번째 중간고사 피드백이에요. 보시다시피 모든 문항에 걸쳐가지고 제가 줬던 과제장 또는 교재 또는 자료 중에서 모든 문항이 유사하거나 적중을 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마다 좀 다르죠. 문항 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나오는 소스는 대부분
고3 문제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문제들, 고3들이 푸는 평가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충실히 할 수 있으면은 학교 시험에서 무리 없이 모든 문항들을 다 접근할 수 있다는 자료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마다 조금 문항의 수는 다르지만 적게 나오는 학교는 객관식이 20문제, 많이 나오는 학교는 30여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 30여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없는 학교고요. 20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서술형 문항이 있는 학교예요. 그럼 서술형 문항이 있는데 20문제니까 문항수가 적냐? 그게 아니고, 이런 학교들은 서술형 문항이 1번부터 이렇게 많게는 6번, 6번까지 가는데 문항당 괄호로 딸려 있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또 모아보면 한 10문제가 돼요. 10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문항수가 객관식이 적으면 서술형이 많고, 서술형이 없으면 객관식이 많고, 대략 대부분의 학교가 30여 문항을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30여 문항을 풀다 보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개념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의 수도 많은데 단원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나오다 보니까 이 30여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돌아가서 방금 전에 제가 과제마다 모든 문항이 겹친다고 그랬는데, 과제에서 모든 문항들을 한 번 본 학생은 비약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봐야 되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자료에서 변형되는데, 이 수능 자료라는 거는 고3들이 대비하는 문제 기준으로요, 평가원 문제가 있고요,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연계교재 EBS 문제 3가지에 대한 합의예요. 평가원은 6월, 9월 수능 문제 가장 중요하고 퀄리티가 좋고요. 고3 모의고사는 3월, 5월, 7월, 10월. EBS는 겨울에 나오는 수능 특강과 이제 그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쯤 되면 나오는 수능 완성책이 있어요. 이게 매해 541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개정교과 이후에 대략 한 5개년, 6개년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체 문항수가 1000단위의 문제가 됩니다. 5000문제, 6000문제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문제 중에서 고3들이 푸는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 고의가 풀기에는 조금 어긋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이미 나왔던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매년 작업을 하는데,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만하다, 학생들이 꼭 봐야겠다는 문제를 추리면은 대략 1년 동안 1200에서 1500문제 정도가 나와요. 1200에서 1500 문제들을 미리 봐두면은 시험 볼 때 굉장히 시간을 압축하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선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빠르게 시험들의 문제를 본 다음에 꼼꼼하게 이제 선지를 가릴 수가 있고, 이 문항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하죠. 30여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이게 1200에서 1500 문제인데 4번의 시험 동안 나누면 대략 한 300에서 400여 문제가 나오고요. 300에서 400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은 이제 좋은 성적으로 가는 거고, 이 문제를 안 풀면은 조금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내가 학생들한테 겨울방학 특강도 그렇고 아니면 내신 대비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를 준 다음에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문제가 그림은 똑같고 실제 출제 문제인데요, 그림은 똑같고 선지가 바뀌는 유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 그림이 익숙해져 있으면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모든 문항이 과제에서 다 나오고 자료에서 다 나오고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올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학생들이 과제를 다 했어요. 과제를 다 하고 다 풀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좀 낯선 거죠. 왜 낯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문제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면은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었는데, 학교 입장에서도 기존에 봐야 될 평가 문제들이 그간의 내신을 치르면서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많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봐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빈 공간을 뭐로 채우시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채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문제로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념이에요. 그림이 없고 다음 중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점수를 깎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들의 피드백이
문제가 어려웠냐 물어보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문항을 해석하는데 큰 시간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개념을 챙기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점수가 깎이면서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는 맞았는데 개념 문제에서 로스가 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성적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의 대비가 더 어려워졌는데 둘 다 챙겨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고3들이 보는 문제 위주로 문제를 충실히 풀면 됐는데 아마 이제 겨울방학 때 구입을 하게 될 텐데 뭐 마더텅, 자이 여러 책들이 있죠. 그런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고요. 내신형 문제, 개념 문항까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챙겨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학교별 기출 문제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다르게 조금 챙겨야 될 게 좀 많아진 시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하고 마지막 우주단원 통과하고 있는데 몇몇 학교들은 고3들이 푸는 문제 수준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요. 계산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려워졌는데 가장 어려워진 문제는 고3 수준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는 고3 문제들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특강 회차별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총 8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정신없는 커리입니다. 예. 단원의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회차는 하루에 4단원 나가기도 하고요. 내용이 어렵고 계산이 많은 단원은 하루에 2개 정도 나가기도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없는 컬인데 과목의 특성 자체가 양이 좀 방대해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겨울방학 특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간에 300에서 400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다 푼다고 좋은 성적은 나오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디딤돌은 되는 거죠. 예. 평가 문제 기준으로 300에서 400여 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은 미리 조금 도움을 받아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신 대비를 해봤더니요. 300여에서 400여 문제를 과제로 주면은 학생들이 의외로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다른 과목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기타 과목들. 물론 다 하는 친구들도 있죠. 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겨울방학 특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은 꼭 봐야 될 문제들을 이 8주라는 방학 기간 동안에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풀고 들어가면은 내신 기간에는 주로 어떤 문제 위주로 대비하면 되냐면 평가 문제들은 겨울방학 때 보았으니까 내신 기간에 들어가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별 기출 문제로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특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제가 항상 챙기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평가 문제를 전 범위에 걸쳐가지고 다 풀었는가, 예, 그걸 중점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의 성격을 조금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수업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개념만 던지는 게 아니고, 대략 한 8대 2 정도의 비율로요,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빠르게 푸는 법, 아니면은 핵심적인 원리로 접근하는 법,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들이 있고요. 개념하고 문풀의 비율이 8대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하고요. 수업 중에 테스트 진행되고요. 성취도와 함께 과제 수행 여부까지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영상은 제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시간에 방학 동안 학생들이 바쁘죠. 여러 가지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요일에 무슨 어디에서 어느 시간만큼 클리닉을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겹쳐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요, 제가 되도록 거의 모든 요일에 클리닉을 펼칠 계획이에요. 장소는 조금 다를 텐데, 그건 이제 개강 이후에 문제를 알려드리고 학생들이 정신없이 나가는 진도 가운데 자기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요 클리닉 시간, 요일별로 펼쳐져 있는 요 클리닉 시간에 와서 저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자면 겨울방학 특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가 문제를 다 풀고 가는 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학교 시험 문제가 고3들이 푸는 문제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시는 개념 문제 위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3들의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자신한테 어떻게 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니죠. 고3 문제를 미리 풀었으면은 이 학생은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2 입장에서요, 올라가는 고2 입장에서 대략적인 지구과학의 커리를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설명회를 찍는 시점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먼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 8회 정도의 수업으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대비를 하고요. 요때 평가 문제를 다 풀고요. 그리고 매번의 시험마다 보통 이제 6+1의 시험 대비가 들어가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3단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좀 계산 문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주단원만 따로 심화하는 수업이 있고요. 자,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2학기가 시작되면서 길이 좀 나뉘더라고요. 내신 대비를 계속 챙기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빠른 선택으로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할 때 조기 수능반이 개강을 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있거든요. 요 반은 수능형 문제에만 집중하고 수능 개념을 먼저 출발하는 반이에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베이스가 있던 없던 간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제 12월부터 이제 고3들, 예비 고3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 개념 수업이 출발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6개월 정도 먼저 앞선 스텝을 밟고 있는 거죠.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다 풀었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요 커리를 타게 되면은 3월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 물론 첫 번째 모의고사가 마지막 수능까지 쭉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3월 성적이 좋아야지 좋은 수능의 점수를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풀어야 될 모의고사에서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가 조금 상위권에 있게 되면은 1년 동안 끌고 가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요걸 대비하는 반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남들보다 반 스텝 정도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개념 수업을 들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놓쳤던 다른 고3 문제들을 푸는 그런 커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학생들하고 기말고사 대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실 분들은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되고 내신은 접고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때쯤 합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교재, 과제 테스트, 질문관리 수업에 대한 안내인데 교재 안에 꼭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그동안 봤더니 이 문제는 학교별로 꼭 나올 수 있다 하는 문제들을 교재책만 챙겨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재 안에 넣었고요. 추가로 학생들이 풀어야 될, 1년 동안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평가 문제들을 모은 자료들이 따로 책으로 나가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대비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요일에다가 제가 클리닉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 교육에서 구체적인 수업 안내를 드릴게요. 토요일 반이 있어요. 8회 과정이고 토요일 아침이고요. 12월 28일에 개강해서 2월 15일에 종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는 없고 다운에만 넣은 하나의 또 추가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8회 과정이 보통 2월에 종강하다 보니까 1월 안에 끝내고 싶다. 1월 안에 집중해가지고 끝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중 이틀 나오는 반이에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후 시간에 나와가지고 1월에 끝납니다. 예, 1월에 끝나는 반이 있고요. 두 수업의 커리는 똑같지만 위에 있는 토요일 반은 2월까지 가는 반이고 밑에 있는 반은 1월 안에 종강이 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수업 말고도 제가 기타 여러 학원에 9개의 그 지구과학 특강 수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세경 지구과학을 검색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제가 지구과학의 개요, 그리고 수업 대비, 시험 대비,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업 안내를 드렸는데 전달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개정교과의 마지막 해를 지나는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역시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궁금함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이었습니다.